1958년생 개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한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살짝 붙잡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명리학에서 8월은 1958년생 무술생 여러분 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시험에 들고 누가 조용히 떠나는지 이 세 가지 흐름이 8월 한 달 동안 한꺼번에 펼쳐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면 8월 말쯤에 분명히 한 번은 마음을 다치는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958년생 개띠 여러분 곁으로 8월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떠나는지 그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바람과 함께 태어나신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한 사주풀이와 함께 제가 직접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주풀이 댓글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제가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답글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월에 1958년생 무술생 여러분 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의 정체부터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명리학 용어로는 이 사람을 정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인이 뭐냐 하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자리이기도 하고 스승의 자리이기도 하고 인생 선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2026년 병 5년의 천간이 바로 이 정인의 기운이에요. 무술생 사주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특히 8월에는 도움의 손길이 평소보다 분명히 자주 들어옵니다. 이건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명리학적으로 분명한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8월에 들어오는 정인의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자, 차 한잔 하자, 안부가 궁금했다. 이런 가벼운 접점으로 다가와요. 대가를 바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둘째, 이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며칠 동안 그 자리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만남이 떠오르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셋째,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거창한 충고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한 어떤 한마디가 마음에 콕 박혀서 며칠 동안 곱씹게 돼요. 혹시 7월 중순 이후로 이런 사람을 만나신 분 있으세요? 지금 한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그분이 바로 8월 여러분 곁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면 댓글에 들어왔다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저는 그 한마디를 보면서 여러분의 8월 인복이 어느 정도로 열리고 있는지 가늠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가 8월 안에서도 정확히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에서 8월 둘째 주 사이예요. 입출하는 절기가 8월 7일쯤이거든요. 이 입출을 기점으로 무술 생사주에서 정인의 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명리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8월 7일 입추 무렵이 되면 무술생 여러분의 사주 안에서 받아들림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평소에는 닫혀있던 그 문이요. 무술생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9세년생 개띠 사주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데 서툴다는 거예요. 주는 건 평생 잘하셨어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이웃한테 평생 베풀고 사셨죠. 그런데 정작 누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베풀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어색하셨을 거예요. 받는 게 부담스럽고 빚지는 것 같고 차라리 안 받는 게 편하다는 마음이요. 명리학적으로 이건 무술생의 본성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타고난 성정이에요. 그런데 8월에는 이 성정을 한 번만 살짝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8월에 들어오는 정인의 손길은 여러분 평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손길이거든요. 이 손길을 받아들이는 분과 거절하는 분의 8월 말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같은 사주를 가진 두 무술생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8월 첫째 주에 들어온 정인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에 응하고 도와주겠다는 말에 고맙다고 답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거절했어요. 괜찮다, 신세지기 싫다,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이 두 사람의 8월 말 풍경이 어떻게 다를까요? 받아들이신 분은 8월 말에 또 다른 좋은 인연이 그 정인을 통해 들어옵니다. 정인이 또 다른 정인을 데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거절하신 분은 8월 말의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이게 명리학에서 말하는 인복의 막힘이에요. 한번 막힌 인복은 다음 인복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8월에 누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면 일단 한번 받아주세요. 신세 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보내주신 흐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술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이자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올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인의 사람을 어떻게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실천법이에요. 첫째, 8월 첫 주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래 못 만난 사람, 한때 가까웠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 그런 분 한 명한테 짧은 안부 인사를 보내보세요. 문자도 좋고 짧은 전화도 좋아요. 이 한 통의 연락이 정인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무술생 여러분, 먼저 연락하는 게 쑥스러우시죠? 자존심이 살짝 걸리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8월에는 그 자존심을 한 뼘만 내려놓으세요. 먼저 다가가는 그 한 걸음이 평소의 10걸음보다 큰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누가 식사 자리나 모임에 초대하면 일단 가세요. 8월에 들어오는 초대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의 8월 인복이 함께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곤하다, 번거롭다, 옷 차려입기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8월에는 한 번만 일어나서가 보세요. 셋째,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무술생 여러분은 평소에 고맙다는 말을 입에 잘 안 담으세요. 마음으로는 깊이 고마운데 그게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시죠. 8월에는 이걸 한 번만 바꿔보세요. 짧게 한마디면 충분해요. 정말 고맙다, 신세 한 번 졌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하나 놓아줍니다. 넷째, 정인의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 들어주는 시간을 늘리세요. 무술생 여러분은 평생 본인의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상 누가 들어주려고 하면 어색해서 입을 닫아버리시죠. 8월에는 이걸 한 번만 풀어보세요. 오늘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 요즘 이런 게 좀 걱정이다. 이렇게 작은 이야기 하나만 꺼내보세요. 이 한 번의 열림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은 자리로 가져갑니다.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게 있으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골라서 8월 안에 해보시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어떤 걸 골라보고 싶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는 그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가만히 헤아려 보겠습니다. 정인의 사람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가까워지는 흐름. 이게 8월의 첫 번째 풍경이에요. 참 따뜻한 풍경이죠. 그런데 8월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아요. 8월 중순이 되면 다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인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와요. 편하지 않고 부담스럽고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8월에 만나게 되는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8월 중순이 되면 분위기가 한번 바뀝니다. 이 무렵 무술생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명리학 용어로는 편관이라고 부릅니다. 편관이라는 글자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풀어드릴게요. 편관은 나를 압박하는 사람, 나를 시험하는 사람, 나한테 부담을 주는 존재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까다로운 윗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자꾸 마찰이 생기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오랜 친구인데 묘하게 부담스러워지는 그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편관이 외부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명리학적으로 8월 중순이 왜 편관의 시기인지 분명하게 풀어드릴게요. 8월의 천간이 간목이거든요. 무술생의 일간무토 입장에서 보면 이 간목이 정확히 편관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처서를 전후로 이 편관의 기운이 절정에 달해요. 무슨 말이냐면 8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그 며칠 사이에 무술생 여러분은 누군가의 압박이나 부담 또는 시험을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편관의 사람은 정인의 사람과 정반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사람과 마주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나기 전부터 부담이 되고 만나는 동안 긴장되고 헤어진 후에 피곤함이 남아요. 둘째,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뭔가를 요구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결정이든 책임이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압박이 느껴져요. 셋째,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존심이 자꾸 건드려져요. 별거 아닌 말에도 묘하게 화가 나거나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감정이 끌어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7월 말부터 이런 사람이 한 명 떠오르고 계세요? 지금 머리에 한 얼굴이 스쳐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인식만 해두세요. 이 사람이 바로 8월 중순에 여러분을 시험할 편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편관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알면 오히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명리학에서 편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요. 나를 단련시키는 사람이에요. 나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하늘이 보내준 시련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편관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러요. 편안한 정인의 사람들 사이에만 있으면 마음은 따뜻하지만 성장은 멈춥니다. 편관은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 단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술생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자리에 오시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마 부드럽게 응원해 준 사람보다는 어쩌면 그때는 미웠던 누군가일 거예요. 나한테 쓴소리를 한 사람, 나를 인정 안 해줬던 사람, 나를 끝까지 시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때 평관이었던 거예요. 8월 중순에 등장하는 이 평관의 사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8월 인간관계의 진짜 갈림길이에요. 첫 번째 방법, 이 사람을 피하지 마세요. 무술생 여러분 첫 반응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피하고 싶으시죠. 약속이 잡혀 있어도 미루고 전화가 와도 다음에 받겠다고 하고 마주칠 자리에 안 가시려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8월의 평관을 피하면 9월에 더 큰 평관이 들어옵니다. 이건 명리학에서 분명한 패턴이에요. 시험을 안 본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뤄두면 더 어려운 시험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방법, 이 사람 앞에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편관의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가장 약한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린다는 거예요. 무술생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을 한번 건드리면 무술생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반격하시죠. 한마디 쏘아붙이거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거나 다시는 안 보겠다고 결심하시거나 이게 8월 중순의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평관 앞에서 감정으로 반응하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깨진 그 자리에서 9월에 큰 손해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박자만 늦게 반응하세요. 평관의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즉시 답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깐 침묵하세요. 딱 5초만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 5초가 8월의 모든 관계를 살려줍니다. 세 번째 방법, 이 사람의 말을 한 번만 곱씹어 보세요. 평관의 말은 듣기 싫어요. 그래서 무술생 여러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잊으려고 하시죠. 머릿속에서 빨리 지우려고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평관의 말 중에는 진짜 보석이 숨어 있어요. 듣기 싫게 말하지만 그 말의 핵심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진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고 곱씹어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최근에 누가 들려준 듣기 싫은 말이 하나 떠오르세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꺼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 말 안에 8월에 진짜 답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댓글에 짧게 한 줄 남겨주셔도 좋아요. 이름은 빼고 그 말의 핵심만요. 저는 그 말이 편간의 진짜 메시지인지 가만히 헤아려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무술생 여러분이 8월 중순에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을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계시면 8월 중하순의 위기를 거의 다 피하실 수 있어요. 함정 하나, 가족과의 다툼. 8월 중순 쳐서 전으로 가족 사이에 작은 갈등이 한 번 올라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시작해서 묘하게 커지는 다툼이에요. 이때 무술생 여러분 본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시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시고요. 한 번만 멈춰주세요. 가족과의 다툼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면 옳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 한 분 떠오르셨다면 그분과 8월 중순에 마주할 때 옳음을 한 번만 내려놓으세요. 함정들, 돈 문제로 시작된 관계의 균열, 8월 중순에 돈 이야기가 끼어든 관계의 다툼이 한 번 올 수 있어요. 누가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갚을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함께한 일에서 정산이 어그러진다거나 이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8월에는 돈 문제로 관계를 정의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한 번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양보하시거나 시간을 두시거나 9월 초로 미루세요. 8월의 돈 다툼은 거의 다 9월에
더 좋은 결과로 풀립니다. 함정셋, 새로 만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기. 8월 중순에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첫인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술생 여러분은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평생 자신이 있으셨죠. 8월에는 이 능력을 잠깐만 보류하세요. 8월 중순에 만난 첫인상, 나쁜 사람이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인연일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는 판단을 미뤄두고 그 사람을 관찰만 해보세요. 편관의 사람을 마주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흐름. 이게 8월의 두 번째 풍경이에요. 참 무겁고 힘든 풍경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면 무술생 여러분 안에 평생 가져갈 단단함이 하나 더 생깁니다. 69세라는 연세를 살아오신 분들이 이 시험 하나도 통과 못하실 리 없어요. 오히려 69세의 경험이 이 시험 앞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8월에 인간관계가 다가올 사람과 시험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8월 말이 되면 한 종류의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에요. 오래 곁에 있었지만 8월을 기점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누군가. 이 떠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9월 이후에 무술생 여러분 인간관계를 완전히 결정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8월 말이 다가오면 무술생 여러분 곁에 묘한 풍경이 하나 생겨요. 오랫동안 곁에 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멀어지는 풍경이에요.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만나는 횟수가 줄고 마음의 온도가 식어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 사람을 명리학에서는 비겁이라고 부릅니다. 비견과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해요. 풀어드릴게요. 비겁은 나와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된 친구, 비슷한 연배 지인, 같은 일을 함께 해온 동료, 한때 마음이 잘 맞았던 누군가, 나와 같은 흙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한 명, 어쩌면 두세 명까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흐름이 옵니다. 명리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분명하게 풀어드릴게요. 8월의 가볼이 무술생의 무토를 흔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흔들림은 단순히 도움이나 시험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인연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사람을 정리하는 작용도 함께 합니다. 이게 명리학에서 말하는 갈무리의 시간이에요. 무술생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9년을 사시면서 모든 인연을 다 끌어안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오래된 정 때문에, 함께한 세월 때문에, 한때 좋았던 기억 때문에 이제는 만나면 어딘가 어색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데도 그 인연을 놓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8월 말은 그런 인연 중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한 명이 정리되는 시기예요. 이걸 슬퍼하지 마세요. 이게 8월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마디예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명리학에서 30년 넘게 사례를 모아보면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떠나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분은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그릇이 있어요. 오래된 그릇이 비워져야 새 그릇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8월에 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면 그건 무술생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자연의 작용이에요. 이때 무술생 여러분이 평생 해보지 않은 한 가지를 한번 해보셔야 해요. 그게 뭐냐면 잘 보내드리는 거예요.
무술생의 본능적인 반응을 알려드릴게요.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첫 번째 반응은 화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이런 분노가 먼저 올라와요. 두 번째 반응은 단절이에요. 이쪽에서 먼저 끊어버리겠다고 마음먹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시죠. 세 번째 반응은 미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까지 다 부정해버리면서 미움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이 세 가지 반응이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69년 살아오신 무술생의 강한 성정에서 나오는 정직한 반응이고요. 그런데 8월 말에 이 떠남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 떠남은 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흐름이에요. 계절이 바뀌듯이 꽃이 졌다가 다시 피듯이 우리 인생에도 2년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음속에서 한번 조용히 인사하세요. 멀어지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그동안 고마웠다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직접 만나서 할 필요 없어요. 혼자 조용한 시간에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이 한 번의 인사가 그 인연의 매듭을 깔끔하게 묶어줍니다. 매듭이 풀린 채로 두면 그 끝이 자꾸 다른 인연에 걸려요. 잘 묶어서 보내드리면 그 자리가 깔끔하게 비워집니다. 둘째,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절대 하지 마세요. 멀어진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여러분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명리학에서 분명한 원리예요. 입에서 나간 말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좋게도 나쁘게도 말하지 마시고 잠시 잊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셋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멀어지면 무술생 여러분은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빨리 채우려고 하실 거예요. 새 모임에 나가거나 새 사람을 급하게 사귀거나 잊으려고 다른 일에 자신을 던지시거나 8월의 빈자리는 잠시 비워둬야 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밭도 한번 묵혀야 다음에 더 풍성한 작물이 나옵니다. 무술생 여러분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약 보름 정도는 그 자리를 비워두세요. 그러면 9월 중순쯤에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30년 넘게 사례를 봐온 분명한 패턴이에요. 자, 이제 8월 인간관계 오늘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8월에 무술생 여러분 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움직인다고 했죠. 다가오는 정인의 사람, 시험하는 평관의 사람, 떠나는 비겁의 사람. 이 세 사람을 잘 다루시면 무술생 여러분의 평생 인간관계가 한 단계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자리예요. 명리학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정인이 들어와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내 마음이 뜨거우면 평관 앞에서 폭발해 버려요. 내 마음이 인색하면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무술생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건 외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상태예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8월에 하루 한 번 거울을 보세요. 짧게 1분이면 됩니다. 거울에 비친 본인 얼굴을 가만히 보시고 오늘 한마디만 자신한테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충분하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무술생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정작 본인한테는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으세요. 8월에 이 한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이게 다가오는 정인을 알아보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8월에 한 번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날을 만드세요.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그런 하루를 한 번만 만들어 보세요. 새벽 시간이 무술생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명리학적으로 새벽은 정관과 정인이 모이는 시간대거든요. 이 시간에 잠시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8월의 운이 한결 깊어집니다. 8월에 하나의 모임이나 약속을 의도적으로 줄여보세요. 새로운 만남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약속 중 하나를 줄이는 게 8월에는 더 중요해요. 약속이 너무 많으면 진짜 들어와야 할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가장 의무적으로 가던 모임 하나만 8월 한 달은 쉬어보세요. 그 빈 시간에 진짜 중요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8월에 집안의 한 자리를 정돈하세요. 어디냐 하면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예요. 가족 사진이 놓이는 자리, 손님이 앉는 자리, 평소에 가장 자주 보는 그 자리요. 이 자리를 한번 깨끗이 닦으시고 그 위에 새로운 작은 물건 하나를 놓아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 작은 꽃병 하나, 따뜻한 세계 액자 하나면 충분해요. 이 자리가 8월에 들어오는 인연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정돈돼 있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8월에 세 사람과 마주하는 길, 오늘 함께 걸어봤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시험하는 사람 앞에서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고 떠나는 사람을 잘 보내드리는 이 세 가지만 하시면 8월의 인간관계 운은 충분히 무르익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은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그 한마디를 보면서 여러분의 8월 마음자리를 가만히 헤아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드리겠습니다. 1958년생 무술생개띠 여러분, 오늘 8월 인간관계 운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8월 첫 주에 들어오는 정인의 사람, 8월 중순에 시험하는 평관의 사람, 8월 말에 조용히 떠나는 비겁의 사람, 이 세 사람의 흐름이 8월 한 달 안에 다 펼쳐집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월의 무술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들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본인 마음의 자리예요. 69세라는 연세를 강하게 살아오신 무술생 여러분이 8월 한 달만은 그 강함을 살짝 내려놓고 마음 한 자리를 비워주세요. 그 빈자리로 평생 기다려온 좋은 인연이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1958년 생개띠 여러분 잠깐 하시던 거 멈추시고 이 말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오는 8월에 여러분 인생을 흔들 정확히 3번이 옵니다. 8월 7일 입추, 8월 21일 처서, 그리고 7월 6일 소서, 바로 직전 그리연문 흐름반영, 이 세 날짜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무술생 여러분들이 그날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8월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여러분이 평생 들판에 뿌려온 씨앗 중 절반도 결실이 되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갑니다. 반대로 이 세 날짜만 잘 잡으시면은 올 하반기 전체가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품고 계신 바람이 있으시다면 태어난 생년월일과 함께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면 간단한 사주풀이와 함께 제가 직접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말씀드린 세 날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의 문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8월 7일 입추, 8월 21일 처서, 그리고 소서 직전, 이 세 날짜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이 8월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들판의 농부 이야기 기억하시죠? 1958년생 무술생 여러분이 바로 그 농부와 같은 분들이라고요. 오늘 이 비유를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안에 여러분 8월에 모든 답이 들어있거든요. 들판의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씨앗을 뿌릴 때도 아니고 열매를 수확할 때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가는 한가운데 구간이에요. 명리학에서 8월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명리학에서는 8월을 갑월이라고 부릅니다. 갑이라는 천간과 오라는 지지가 만나는 달이죠. 갑은 큰 나무 또는 한여름의 불입니다. 큰 나무가 한여름의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나무가 자기 몸을 태워서 결실을 만드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씨앗이 그냥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요. 줄기가 햇볕을 받아 단단해지고 잎이 광합성으로 양분을 끌어올리고 뿌리가 깊이 밝혀 자리를 잡는 시간. 이게 8월의 무술생 여러분 사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 8월 7일 입추 무렵하면 마음이 들썩일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들어 갑갑함이 자주 느껴지거나 지나간 사람들이 떠오르거나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보고 계신 적 없으셨나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입추라는 절기는 곡식의 씨앗이 여무는 중요한 시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술생 여러분처럼 평생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한테는 특히 더 그래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떠오르는 그 마음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느냐 하고요. 이렇게 한번 만나주고 보내드리면 그 감정이 다시 여러분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명리학에는 화토동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불과 흙이 같은 자리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월에는 화의 기운이 절정에 이른 직후 곧바로 토의 기운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황제내경에서는 토를 중앙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계절의 한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주는 기운이라는 뜻이죠. 무술생의 무가 바로 이 토예요. 그러니까 8월 입추가 지나면서 여러분 사주의 가장 안쪽 자리에 자신만의 무토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전에는 흔들리던 일이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고 망설이던 결정이 갑자기 또렷해지는 경험이 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 안에 단단한 기둥이 하나 서 있는 듯 이런 변화를 8월 초에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시 이미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신 분 댓글에 그렇다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저는 그 한 글자만으로도 여러분 기운이 어디쯤 모여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짜로 가보겠습니다. 8월 21일 쳐서 이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며 가을의 기운이 시작되는 절기예요. 양의 기운이 가장 높이 떠 있던 시기를 지나 변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들판의 농부에게 쳐서는 어떤 날일까요? 지금까지 키워온 작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무술생 여러분에게 8월 20일 전후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호했던 어떤 관계, 어떤 일, 어떤 결정의 정체가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사이가 좋은 줄 알았던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쩌다 들리게 된다거나 잘 굴러가는 줄 알았던 일에 약한 부분이 갑자기 보인다거나 반대로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인연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게 바로 이 시기에 빛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래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술생 분들은 이런 진실이 드러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세요. 한쪽은 그 진실을 피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보지 않는 게 편하니까요. 다른 한쪽은 그 진실 앞에 똑바로 서서 보이는 것을 다 받아들이세요. 어느 쪽이 정답인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무술생의 강한 성정은 사실 이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직선적인 성격, 굽히지 않는 주관, 한번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이게 평소에는 인간관계에 마찰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기 앞에서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마주보는 힘, 그게 여러분이 가진 본래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짜, 정확히는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초로 넘어가는 그 며칠입니다. 이때는 입추부터 처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이 결론으로 모이는 시기예요. 씨앗이 뿌려졌고 점검이 끝났고 이제 그 결과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무술생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작다고 표현했지만 실은 그게 8월 전체의 의미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고민하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혹은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우연이 묘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바로 결실의 신호예요. 명리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천기응답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기운이 사람의 삶 속에 응답하는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직감을 믿는 겁니다.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답을 주는 순간이 옵니다. 무술생 여러분은 평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 가슴이 8월 끝자락에 다시 한번 입을 엽니다. 그 목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8월 한 달 동안 들판 위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입주의 마음의 씨앗을 정리하고 처서의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결실의 첫 신호를 받는 흐름이요. 그런데 이 들판은 여러분 혼자만의 들판이 아니에요. 들판에는 논밭을 가꾸는 이웃이 있고 함께 일하는 일꾼이 있고 수확한 작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8월 여러분의 들판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떠나고 어떤 인연이 결실의 동반자가 될지 그리고 그 결실이 어떻게 여러분의 곳간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들판에 농부 혼자서 있는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라도 혼자서는 큰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모내기철에는 일손이 필요하고 수확 때에는 함께 거두어줄 이웃이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정성껏 키운 곡식을 알아봐주고 값을 매겨줄 사람이 있어야 그 한 해의 농사가 비로소 의미를 갖죠. 1958년생 무술생 여러분의 8월 들판에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8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내내 점점 또렷해질 거예요. 제가 명리학을 오래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무술생 분들은 평생 사람한테 정을 쏟으면서도 정작 자기 곁에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지 못하고 사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 받는 일에 서툴러지신 거죠. 그런데 이번 8월에는 좀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런지 명리학의 원리로 풀어드릴게요. 8월의 갑오을은
무술생 사주에 흥미로운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갑이라는 큰 나무가 무토라는 흙을 살짝 흔드는 그림이에요. 이걸 목극토라고 하는데 무서운 의미가 아니라 묵은 흙을 갈아엎어 새 씨앗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 관계가 한번 갈아엎어진다는 거예요. 오래 곁에 있던 사람 중에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의외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사람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8월은 인복이 활짝 열리는 달이 됩니다. 혹시 최근에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안부를 물어왔다거나 평소에 별 교류가 없던 친척이나 지인이 갑자기 찾아왔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또 이상하게 자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들판에 새 일꾼이 들어오는 신호예요. 이번 8월에 들어오는 인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결실을 함께 거두어 줄 동반자입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살짝 아래인 경우가 많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평소에 입이 무거우시던 분도 이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이야기 보따리가 풀려요. 그게 바로 신호예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결실의 값을 매겨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옵니다. 한 번에 깊이 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주치게 되고 어쩌다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 묘하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듣게 돼요. 이런 분이 나타나면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연락처를 받아두시거나 다시 만날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두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8월 하반기에 여러분의 재물 흐름이 한번 크게 정리됩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판의 농부에게 돈이란 곡간에 쌓인 곡식이에요. 1년 농사의 결과물이고 다음 해를 살아갈 힘이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산이기도 합니다. 무술생 여러분의 곡간은 어떨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69세년생 개띠 사주를 펼쳐보면 곡간 자체는 다른 띠보다 분명히 단단합니다. 평생 헛돈을 잘 안 쓰시고 한번 모은 것을 쉽게 풀지 않으시고 부동산이나 저축 같은 자기 자리에 묶어두는 능력이 탁월하세요. 그런데 8월에는 그 곡간의 문을 한번 열어보셔야 할 일이 생깁니다. 열어서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열어서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더 큰 결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8월에 무술생 여러분에게 작은 지출 요청이 여러 차례 들어올 수 있어요. 경조사일 수도 있고 자식이나 손주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어떤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왜 자꾸 이렇게 돈이 나가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막힌 물길을 트는 작업이에요. 들판에 물이 잘 흐르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길이 한 군데에 막혀 있으면 그 막힌 곳을 뚫어주는 작은 노력이 필요해요. 8월의 작은 지출들이 바로 그 작은 노력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시기에 인색하게 굴면 8월 말에 들어올 흐름이 막힙니다. 반대로 흘려보내야 할 때 시원하게 흘려보내시면 9월 초에 예상 못한 자리에서 들어오는 금전이 생겨요.
이게 오래된 명리학의 가르침입니다. 재물은 막힌 것을 뚫어준 만큼 새 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만 큰 지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샀거나 팔거나 큰 물건을 새로 들이거나 큰 돈을 묶어두는 결정은 8월 중에 서두르지 마세요. 입추부터 처서 사이는 화의 기운이 강해서 판단이 평소보다 뜨거워집니다. 좋아 보여도 일주일만 묶어두세요. 처서가 지나고 8월 하순으로 접어들면 그때 차분히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봐도 좋아 보이는 결정만 실행하시면 후회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이번 8월에 누군가가 여러분께 함께 무엇을 해보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이든 모임이든 작은 투자든 이 제안의 정체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먼저 뛰면 좋은 제안입니다. 머리가 먼저 빠르게 돌아가면 다시 보셔야 해요.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제안은 대부분 누군가의 판에 여러분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거든요. 무술생 여러분의 가슴은 평생 정직했어요. 이번에도 그 가슴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어떻게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번 달 보름 전으로 한 번은 오래 못 만난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편지여도 좋고 짧은 안부 문자여도 좋습니다. 그 한 통의 연락이 8월의 운을 움직이는 첫 단추예요. 무술생 분들은 먼저 다가가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번 달은 먼저 다가가는 그 한 걸음이 평소의 10걸음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돈이 나갈 때 아까워하는 마음을 짧게 만드세요. 나가야 할 곳에 나가는 돈은 길게 붙잡지 마시고 보내드릴 때는 좀 시원하게 보내세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베푼 자리에 복이 다시 앉는다고 합니다. 무술생 여러분은 이미 평생 베푸는 데 익숙한 분들이지만 가끔은 그 베풀물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예요. 셋째, 8월에 한 번은 평소 안 가던 곳에 가보세요.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발길이 잘 닿지 않던 동네, 잘 들르지 않던 가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일부러 걸어보세요. 이게 인연의 길을 새로 여는 행동이에요. 사람의 발자국이 새 길을 만들면 그 길로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넷째, 사진을 한 장 찍어두세요. 8월 20일을 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 장 남겨두세요. 거울 앞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이건 신비한 의식이 아니에요. 한 해의 빛이 가장 강한 그날의 여러분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그날 이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뚜렷이 인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8월 한 달 동안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그려봤습니다. 들판이 점점 풍성해지는 풍경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들판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드려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았어요. 농부에게 가장 무서운 건 풍년이 들었는데 정작 본인 몸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다 거둘 수 있는 들판인데 거둘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으면 그 결실은 다 흩어져요. 그래서 8월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 몸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함께 가시죠. 들판이 풍성해질수록 농부의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일이 잘 풀리는 시기일수록 오히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답이 분명해요. 운이 좋게 흐를 때는 우리 몸이 그 흐름을 받쳐주려고 평소보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머리는 많이 굴러가고 잠은 더 얕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일수록 몸이 먼저 휘청거리는 거예요. 1958년생 무술생 여러분의 8월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은 화의 기운이 정점에 닿는 달이에요. 처서를 지나면서 그 화의 기운이 토로 옮겨가지만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오래된 의서에서는 이 시기를 화토 교체라고 부릅니다. 불의 기운에서 흙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토막이라는 뜻이죠. 이 시기에 사람의 몸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황제내경이라는 의서에 나오는 원리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올해 병원년은 화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동시에 수의 기운이 안에서 차오르는 해입니다. 위에서는 불이 타고 아래에서는 물이 차오르는 구조예요. 이 두 기운이 우리 몸 한가운데서 만나는 자리가 바로 비위, 그러니까 소화기입니다. 8월이 되면 이 부딪힘이 더 또렷해집니다. 혹시 7월 들어서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음식을 먹고 나면 평소보다 더 부대끼는 느낌, 입맛이 자꾸 변덕스러워지는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거나 쓴 느낌, 이런 변화가 있으셨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8월에는 비위 쪽을 특히 부드럽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드시는 양을 조금 줄이시고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한 끼에 같이 드시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술생분들은 평소에 식성이 정직하시죠. 한번 입에 맞으면 같은 것만 드시는 경향도 있고요. 이번 8월에는 그 정직한 식성을 살짝만 흔들어 주세요. 드시던 거 외에 새로운 음식 하나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비위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겨드릴 게 있어요. 바로 수면이에요. 처서전으로 잠이 짧아지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이건 화의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을 억지로 더 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시간을 잠시 다른 일에 쓰세요.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짧은 산책을 다녀오세요. 이게 오히려 다음 날의 컨디션을 더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잠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깨어있는 시간을 평온하게 쓰는 것이 8월의 회복법이에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8월 안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이나 가벼운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혈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위장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큰 이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점검을 해 두시면 하반기 흐름이 훨씬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명리학적으로 8월은 점검의 달이거든요. 들판의 농부가 한여름 한가운데서 작물을 한 번씩 들춰보면서 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가을에 가서 문제가 커집니다. 지금 한번 들춰보시면 그게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공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집의 기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에는 집안의 한 자리를 한 번 정도 정돈하시면 좋습니다. 어디냐 하면 동남쪽이에요. 풍수에서 동남쪽은 만물이 자라나는 방향, 결실을 부르는 방향으로 봅니다. 무술생 여러분에게 8월의 동남쪽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방향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거나 망가진 물건이 있거나 오래 안 쓰는 가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8월에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그 자리에서 막혀버립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안에 한번 동남쪽을 살펴보시고 정리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해 보세요. 큰 청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것 하나 버리고 안 쓰는 것 하나 옮기고 막혀있던 자리 하나 열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정리가 8월 한 달의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색에 대한 이야기도 한 가지 드릴게요. 이번 8월에는 노란색 계열의 작은 물건 하나를 일상에 들여놓아 보세요. 손수건이든 양말이든 작은 컵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술생의 본호는 황색. 그러니까 노란빛이 어울리는 토의 기운이에요. 8월의 화에서 토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노란빛이 곁에 있으면 무토의 기운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미신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은 이게 색이 우리 무의식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일 보는 색은 그 사람의 기운을 조용히 한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번 8월에 무술생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자존심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 묘하게 마음에 밟히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한 번만 입을 닫아보세요. 그 한 번의 침묵이 8월의 가장 큰 위기를 막아줍니다. 무술생의 강한 주관은 평생의 자산이지만 화의 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8월에는 그 주관이 칼이 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빌 수도 있어요. 한 박자 늦게 말씀하시고 한 박자 일찍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 8월에 가장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해내시는 분에게는 8월 말에 정말 따뜻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멀어졌던 누군가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풍경입니다. 이게 운이라는 거예요. 운은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작은 선택 위에 얹혀서 내려오는 겁니다. 8월의 들판이 풍년인지 흉년인지는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선택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드린 모든 이야기 어떻게 들리셨나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마음에 가장 와닿은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그 한 줄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들판을 그려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자리에 모아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여러분 오늘 함께 들판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입추의 마음의 씨앗을 정리하고 처소의 빛으로 점검하고 결실의 신호를 받는 흐름, 새 인연이 들어오고 묵은 인연이 정리되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분기점. 이 모든 풍경이 8월이라는 한 달 안에 함께 펼쳐집니다. 평생 묵묵히 들판을 지켜오신 여러분의 한 해 농사가 바로 이 8월의 그 모양을 결정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충분히 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